변택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경영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세월을 기업 경영에서 살아서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삶이 상당히 성들어서 물결을 적잖이 더럽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뉘우치는 마음으로 이 땅 평화가 깃들길 바라면서 그 책이 한 30권 내서 수천 권까지 들어가는 꼬마 평화도서관을 열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50개 가까이 열었고요. 그렇게 열면서 다니다 보니까 평화는 어울려 살림이라고 새기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우리가 없던 누리보다 우리가 어울리는 이 누리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어울려서 빚었습니다. 전화로 얘기하니까 상당히 재밌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 책은 우리는 모두 다 이어져 있는 누리에 산다. 그러니까 따로 떨어진 것 같지만 저 아이들이 지금 엮어듯이 저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게 지구를 만다라는 형태로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살려야 비로소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바탕이 아니면 경영자로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온당치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책에는 언저리에 떠밀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쓰러지는 사람들이 없는 그러한 아주 좋은 누리를 꿈꾸는 이들이 이룬 결이 담겼습니다. 이 책 마당에는 수도와 득도가 소복합니다. 수도 득도라고 하니까 뜬금없다고 여기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실제로 새 길을 연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수도라고 합니다. 길을 닦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은 한두 사람이 닦더라도 길을 얻는 사람들은 길을 가는 모든 이가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 다정한 기술에 담겼습니다. 길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눈길입니다. 어디에 어떤 길을 내야 할지 살필 줄 아는 안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사실 그 태호 차장이 지구와 이웃을 보듬는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아이디어라는 것은 살림 눈길로 눈리를 살펴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일거리는 있는 한마당입니다. 여기서 일자리하고 일거리를 우리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굴이 보이면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이제 여쭤볼 텐데 제가 이 파워포인트 속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건 삼가도록 하겠고요. 구글에서 워크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런 화면들이 보이더군요. 전부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키던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워크라고 이해를 하고 있네요. 비즈니스를 찾으니까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아까는 이제 혼자서 움직이는 것들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일단 이야기하는 사람들, 회의하는 사람들 이런 게 같이 뜨네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살린다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조금 결을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은 살린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것들은 되게 책상머리에서 일으키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짓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그렇게 그런 얘기 이런 짓 저런 짓 하는 것은 전부 나쁜 짓으로 연관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한테 짝짓기라는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가운데 짝짓기 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있으신가요? 또는 농사짓기에 신세를 지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집 짓거나 옷 짓거나 뭐 스스로가 됐든 어떻게 됐든 밥을 짓는 것에 얹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쪽에서 얘기했던 그 워크나 비즈니스를 검색했을 때 나왔던 그런 흰 셔츠를 입고 책상 위에서 일을 하는 이들이 과연 농사를 짓거나 목수거나 바느질을 하는 사람의 신세를 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일은 이제 살림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살리는 일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여서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제 살림입니다. 어제 살림으로 이어서 내려온 것이 어리입니다. 우리의 어리라고 한다면 우리 결의가 그동안 살아온 자치가 우리 DNA에 그냥 살아남아서 일궈져 나온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앞일은 어떨까요? 그것은 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재 살림이라고 하는데 이 아재라는 말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내일이라는 다른 말입니다. 앞으로라는 얘기도 있고 아침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마라는 얘기도 있고 아직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어른 아이, 어버이에 맞서는 게 아이잖아요. 그래서 아재 살림, 이런 건 새록새록 솟아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이 아재 살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것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를 바탕에서 일으키는 거죠. 이제 하는 일, 그러니까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짓거나 옷을 짓거나 밥을 짓는 사람들에게 얹혀서 내일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것은 저렇게 몸 놀려서 하는 사람들, 손발 놀려서 하는 사람들의 실제를 치지 않고는 경영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떵떵 큰 소리를 치는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이런 이들이 다 저렇게 몸 놀려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얹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탕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이토록 다재다능한 기술의 소극함이에요. 여러분들 살림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살림살이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코노미, 경제를 얘기하는 이코노미와 그 생태를 일컫는 에콜로지가 우리는 흔히 다르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코노미와 에콜로지는 집이라는 그리스말 오이코스에서 나왔습니다. 오이코스에서 이코노미는 아까운 자원,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나눠서 새롭게 또 먹을거리나 이런 자원을 만날 때까지 견딜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나온 말이고요. 에콜로지는 아까운 자원을 어떻게 지켜서 다음에 또 우리 먹을거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느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하고 에콜로지는 우리 살림살이를 받드는 두 기둥입니다. 우리가 흔히 살림살이는 집에서 어머니가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삶과 죽임이 맞선 말이라는 건 알아도 살림과 죽임이 맞선 말이라는 것은 놓치고 삽니다. 실제로 살림살이란 말은 매우 거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노무현 정권 때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사노동을 돌봄노동이라고 바꿨다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 우리한테는 살림살이라고 하는 정말 그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거룩한 낱말이 있는데 겨우 돌봄노동이라고 해놓고 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주눅도 들지 않고 이미 살림살이는 가사노동처럼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거룩한 말은 비록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다시 건져 올려야 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거룩한 짓도 마찬가지인 거죠. 농사 짓기보다 더 거룩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는 것이 이토록 다정한 기술에 소복합니다. 돈 몇 푼이 없어서 굶주리 말이 돼요? 청년이 내뱉은 이 말이 청년은행 토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000원씩 내서, 물론 10만 원을 낸 사람도 있겠죠. 5천만 원이라는 자본금을 모아서 그 청년은행 토닥을 만들고 한 사람한테 50만 원씩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자는 본인이 내겠다는 형편껏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청년은행 토닥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에게 살림을 설계할 수 있는 재무 설계 교육을 하루 동안 해줍니다. 또 지구를 죽이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되살려 쓸 수는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피톨이 없는, 피톨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스팔트에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듬성듬성하게 빠져나간 거 있죠. 그래서 자동차가 바퀴가 빠지든지 뭐 볼이 튕겨나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살려서 만든 플라스틱 아스팔트를 인도 사람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살림이라는 것은 마땅하다고 여기던 것에 물음을 던져서 열어가는, 돈에는 이자가 꼭 붙어야 할까 하는 이 무릎은 지역 화폐를 사게 되면 내 모교에 기부를 하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 있는 킹카오라는 지역 화폐인데요. 저것은 석 달이 지나면 2%가 감가됩니다. 6달이 지나면 4%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써야 재가치를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마을 경제를 살려냅니다. 마을 안에서 돌고 도는 지역 화폐니까요. 실제로 보면 이슬람 은행도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거의 투자 개념으로 해서 이윤은 같이 나누고 리스크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물음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하는 거죠. 낮에 깜깜해 숙제도 못하는데 하는 물음은 저런 페트병에 물을 담고 표백제를 담아서 페트병 전구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아픈 걸 뭐라고 해야 알아듣지? 하는 것을 풀어주려고 하는 핵정부의 노력은 벤츠하고 손을 잡아서 저렇게 13가지의 픽토그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지금 요것이 인터레뱅이라고 하는 물음표이자 느낌표입니다. 그러니까 물음은 꼭 아하 하는 탄성을 자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남반구에 사는 우리가 왜 북반구 지도를 써야 하지? 어떤 뉴질랜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길로 바로 잡습니다. 저런 것이 바로 살림 눈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영상이 나올래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잘 되지를 않는 것 같은데요. 슬라이드 쇼는 어렵겠습니다. 이 마땅의 젊은, 지금 이제 터키하고 시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한 4,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 4만 명?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리아에서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들한테 생체 무기를 씁니다. 생체 무기.
그러니까 이른바 그 세균전을 한 거죠. 그래서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원에서는 시리아를 공습하겠다 결정이 나고, 그다음 그 200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미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그 상원 인준만 남겨놓은 것이었죠. 그래서 뭐 공습은 언제 시작됩니까? 공습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이런 얘기가 막 오갈 때 여성 기자 한 분이 손을 듭니다. 저 조금 결이 다른 물음인데요. 시리아가 공습을 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둘레 있는 기자들이 술렁술렁하고, 아니 뭐 뜬금없는 저런 물음을 하고 있어. 그게 말이 돼? 시리아가 지금 문제를 일으켜서 공습하겠다는 거잖아. 이렇게 수런수런거리고 있을 때 그 딕 체인이라는 국무장관이, 그 당시 국무장관인데, 이 사람이 한참을 잠자코 있습니다. 그리고 읽고, 시리아가 가진 그 몹쓸 무기를 일주일 안으로 내려놓는다면 공습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시리아 대통령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러시아 외무장관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시리아에게 바랍니다. 시리아는 점차 그 해당 무기를 유엔 감시하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리아 외무장관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네, 러시아가 던진 말대로 차차 우리가 그 무기를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협의라도 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오바마 미 대통령은 시리아를 공습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세기를 살린 물음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바로 이렇게 마땅함의 물음을 던지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살림결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꽤 열심히 했었는데 그걸 보여드리지 못하게 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 말은 미국에 있는 등산복과 등산 장비를 목숨줄이라고 얘기하는 파타고니아라는 회사 들어가는 현관 어귀에 걸려있는 말입니다. 죽어버린 지구에서 할 일이 있을까?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을까? 네, 죽어버린 지구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커서를 조금 올릴게요. 2008년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해 11월엔 뭐가 열립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행사가 열립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재고를 다 떨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제발 이 옷 사지 마세요 하고 광고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아이들이 살 만한 곳으로 남기고 싶다 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사는 파타고니아 사람들이 내는 광고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친환경 제품이 이 옷을 만드는데 쓰인 목화 재배에는 하루 45명이 3컵씩 마실 수 있는 물이 들어가고, 또 이 되살려쓴 폴리에스테르 재직을 하는 데는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온 무게의 24배나 된다. 그리고 이 옷이 물류 창고까지 오는데 이 옷 무게의 70%에 이르는 쓰레기가 나온다. 그리고 이 옷은요,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또 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제발 사지 마세요.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터져나갔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진정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세상을 아이들이 살만으로 남기고 싶다. 이 말이, 이 말보다 더 다정한 말이 있을까요? 이 회사는요, 아무리 오래되고 낡은 옷이라도 언제까지나 고쳐드립니다. 대를 이어서 갖고 오시다는 고쳐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제품은 가장 무린 곳 있잖아요. 터지기 쉬운 곳을 가장 튼튼한 곳에 버금가도록 바느질을 합니다. 그렇지만 G4 부위 같은 건 G4는 벌어지면 못 쓰잖아요. 계속 빨래를 해야 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곳은 뜯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슬기로운 것입니까? 저도 패션 대표이사를 10여 년 했습니다만은 저는 저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카타고니아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맥주를 빚습니다. 롱루트 에일이라는 맥주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농사를 지으면 밭을 갈지 않습니까? 그 밀이나 벼는 사실은 논에서 하니까 그런데 1년생 풀입니다. 한 해살이 풀이죠. 이 한 해살이 풀을 심으려면 밭을 갈아야 합니다. 밭갈이를 해야 되는데 그때 바로 지구가 멀겋게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4월달 같은데 밭갈이 할 때는 저렇게 시뻘겋습니다. 그런데 파타고니아가 빚는 롱루트 에일이라는 건 긴 뿌리라는 얘기예요. 다른 밀의 한 3배 정도 뿌리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밀맥주는 5대 사리풀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발생률이 5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맥주 마시지 않는 게 좋지만 꼭 마셔야 한다면 롱루트 에일을 만드세요. 이렇게 해서 빚어낸 것입니다. 실제로 파타고니아 얘기는 이토록 다정한 미술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책을 다 읽고 오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혹시 책을 다 읽고 온 분이라면 제가 책 속에 있는 얘기만 하면 너무 싱거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얘기들을 끼얹는 겁니다. 근데 바로 파타고니아와 같은 정신이 그 무엇도 버려지지 않는 누리를 빚겠다는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구를 죽이는 것은 처음부터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반려동물이나 사람이 앓으면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가잖아요. 그리고 반려식물이 앓으면 뭐 영양제를 보충한다든지 흙을 갈아준다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어가려면 살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물건을 되살려 쓴다는 건 매우 소중합니다.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얘기를 가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신이 글을 쓰는 분인데 저는 이 워드로 글을 씁니다만은 그분은 펜으로 글을 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커닝 페이퍼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펜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만년필이 끝이 뾰족해서 사각사각하고 아주 쓰기가 좋으셨대요. 그렇게 몇 해를 쓰다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만년필 촉이나 이런 것이 뭐 만년필이고 많이 들어와 있지만 70년대 초반 뭐 이럴 때는 그 수입산들을 보기가 참 힘들었어요. 촉이 달면 만년필 자체를 못 쓰게 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를 가셨다가 거기서 똑같은 만년필을 보셨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하나를 샀어요. 그랬더니 하나였을 때 그 살뜰함이 사라지더라. 그 소중하던 마음이 흐트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에게 가까이 있는 스님에게 새로 산 걸 선물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다시 하나가 되니까 처음에 그 알뜰한 마음이 되살아나더라. 이렇게 은유로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은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펜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를 가지고 펜을 들고 쓰게 되면 나머지 하나는 쓸모를 잃고 누워있잖아요. 이 쓸모를 살렸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려내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의 오른쪽 그림을 보면 알맹선점의 손님들이라고 2020년에 만들어진 망원동에 있는 제로웨이스트 샵입니다. 그런데 저 제로웨이스트 샵 43곳에서 한 해 동안 줄인 온실가스가 50톤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축구장 5개 넓이, 그리고 솔숲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왼쪽에 플라스틱이 없는 가게라는 것은 알맹상점이나 우리나라 제로웨이스트 샵에 가면 플라스틱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겨진 것을 액체로 된 거는 틀어서 우리가 덜어 갖고 오게 되거든요. 근데 왼쪽에 있는 가게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예 진열대 자체에 일체 플라스틱이 없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마 저런 모습을 가진 마릴린 먼로는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토록 다정한 기술은 바로 이 약점을 외우려고 낸 길들입니다. 책에 나오지만 왼쪽에 있는 도수절 안경 한 1달러짜리인데요. 아프리카에 사는 이들은 거기는 안경사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도수를 맞춰줄 사람이 800만에 하나 정도 있는 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거를 쓰게 되면 내가 시력이 달라졌을 때 여기 있는 것을 조절해서 안에 있는 액체가 이렇게 눌러지고 늘어나면서 도수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햇빛 반조소 가방이죠. 가방을 미고 다닐 때 햇빛을 모았다가 밤에 저거를 틀어놓으면 숙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가방 하나는 비닐봉지 4,000개를 가지고 만들어냈어요. 왼쪽 아래는 씨앗품 포장지고요. 오른쪽 아래는 책상이 되는 종이 가방. 마이너리티 디자인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사와다 도모히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약점은 다 될성부른 나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루 스포츠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뭐냐 하면 본디 광고회사 카피라이터인데요. 아들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괜히 한 길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저 아이가 즐길 수 있는 놀이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스포츠 스타들하고 같이 게임을 해서도 동등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저 화면에 있는 장면은 애벌레 럭비라는 겁니다. 저 경기에서 스타 플레이어는 휠체어를 몰고 다니는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스타들이 저기에서 맥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길을 내는 힘은 살림 눈길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살림 시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요즘에 흔히 쓰는 말로는 사회적 시력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는 구루님이라고 하는 유튜버입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인데요. 왜 휠체어는 시커멓기만 한 거야? 자동차나 자전거나 이런 것들은 화려하기도 하고 꾸며서 쓰기도 하는데 하면서 바퀴를 튜닝합니다. 곱다랗게도. 그리고 오른쪽 맨 밑에 있는 이것은 휠체어를 타는 지인이 결혼식에 저런 식으로 허니문카를 꽃으로 꾸미듯이 꾸며줬다고 해요. 저
사람의 이름은 김지우. 지금 대학생이죠? 질문을 놓쳤네요. 사람이 나고 나서 산림눈길로 기든 발명품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남은 것은 바로 바늘입니다. 네. 철기 시대에 만들어져서 여태까지 효용적해서 쓰죠. 처음에는 옷이나 이런 걸 기울 뿐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을 꿰매고 아주 정교해져서 요즘에는 성형수술하는데도 저 바늘로 다 쓰잖아요. 그죠?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인은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장애인인데 정상인 육상대회에 출전했던 육상선수이면서 패션 모델입니다. 이 사람이 학창시절에 동무들의 부러움을 많이 샀습니다. 무릎 아래가 의족이기 때문에요. 훤칠하게도 아담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긴 의족을 끼우면 훤칠해지고요. 짧은 의족을 끼우면 아담하게 바뀌는 것이죠. 약점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을 강점으로 들성부른 나무로 전환시킨 아마 거의 최초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세기를 내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저 손은 첼로떼기라는 유튜버 손가락입니다. 보면 거칠거칠하고 가운데 다 옹이가 박혔잖아요. 예. 저렇게 되려면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길내기에는 지루함이 따릅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가요? 이제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마음이어야 길을 냅니다. 자그마치 22년 동안 망치와 정으로 바위산을 깎아서 길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자슈라트 많지않은 인도 사람인데요. 길이 110m, 너비 9.1m, 높이 7.6m 길을 낸 현대판 우고인사. 어째서 이런 길을 냈을까요? 1960년 아내가 새참을 이 사람이 이제 밭에서 일을 하는데 가져오다가 언덕에서 굴러서 머리가 깼습니다. 피를 흘리는 아내를 들쳐업고 읍내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병원으로 채 가기 전에 아내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왜냐고요? 산등성이를 돌아 가야 했으니까요. 80m 길을 달려야 읍내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끝났고 말았을 텐데 사실은 나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먹고 사는 돈벌이를 끝내면 망치 하나 하고 정을 가지고 바위산을 깎아냈습니다. 이 다슈테와 만치가 자기가 닦은 길 그리고 이제 도에서 저렇게 도로 포장도 해줬습니다. 저렇게 낸 길을 여성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엄두를 내지 못할 일을 저희는 해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저 해보지 뭐예요.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잖아. 사실 22년 말로 하기 쉽지만 한 청춘이 지나가는 그런 세월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얘기를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요. 해봤어? 해보기는 했어? 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마음이 다져졌으면 그저 붙여보는 거죠. 기면 홀로 닦아도 우리기는 모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살려 사는 경영은 살림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